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예정이었던 30대 직장인입니다. 8년 동안 해외 파견을 나가 계셨던 아빠가 드디어 저희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감을 찾아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네요. 저희 기막힌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얼마 전까지 저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유부녀가 되기 직전에 문 앞에서 바로 뒤돌게 되었죠. 예비 신랑은 직장인 토익 모임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신랑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먼저 적극적으로 저에게 호감을 표현하면서 몇 번 만나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빠르게 가까워지게 된 이유는 있었어요. 바로 신랑이 아빠와 동종 업계에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아빠는 전문 기술직이었고 신랑은 관리직이었어요. 아무래도 아빠와 비슷한 일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신랑은 이 점을 많이 저에게 어필을 했죠. 사실 신랑은 외적으로는 제가 선호하는 상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신랑에게 마음이 갔던 것은 어른을 공경하고 어딜 가든 직원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연애를 하기 전에 데이트를 하면서 식당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직원이 실수로 신랑 옷에 음식을 쏟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직원이 엄청 당황해서 신랑에게 사과를 했던 적이 있었죠. 어머,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로 그만 음식을 흘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옷이 더러워졌는데 제가 세탁비 다 물어드릴게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앞을 제대로 못 보고 실수했습니다. 아,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옷이 지금 불편하시면 다른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게 해드릴까요? 너무 죄송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아, 괜찮아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닦아내면 잘 닦일 거예요. 그리고 어두운 색이라 그냥 보면 잘 티도 안 나는데요, 뭐.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세탁비도 필요 없고요. 일 보세요. 저도 예전에 일하다가 실수한 적 있는데 의도한 것도 아니고 일부러 그러신 것도 아니잖아요. 괜찮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놀라신 것 같은데 정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아,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정말 죄송해요. 그래도 세탁비는 물어드릴게요. 이게 음식이 옷에 물들어서 잘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혹시라도 나중에 세탁을 해보시고 얼룩 남아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배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란 직원은 신랑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세탁비를 물어드리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신랑은 정말 사람 좋은 웃음으로 괜찮다면서 오히려 직원분을 안심시키고 다독이기도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신랑이 정말 배려심이 강한 사람이구나 느끼게 되었죠.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도 신랑은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저를 먼저 챙기고 저를 위해서는 피곤함도 모두 이겨내는 사람이었죠. 제가 야근 때문에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는 날이 있었어요. 그날 하루 종일 너무 바빠서 연락도 제대로 하지 못했었는데 자정이 가까워지는 시간에 퇴근을 하고 밖으로 나가보니 신랑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어머, 진혁 씨, 어떻게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있어요? 혹시 지금까지 나 기다린 거예요? 아니, 언제 나올 줄 알고 그냥 기다렸어요. 그냥 전화라도 해보지 그랬어요. 정말 지금까지 기다린 거예요? 오늘 일 일찍 끝난다고 한 거 아니었어요? 저녁은 먹고 기다린 거예요? 이렇게 기다릴 줄 알았으면 더 일찍 끝낼걸. 아,
그래도 언젠가는 나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혜미 씨. 그래도 생각보다 일찍 나왔네요. 솔직히 기다리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하면서 일하는구나 생각을 하니까 안쓰럽기도 하고 화도 나더라고요. 이렇게 직원들이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건 다 윗상사가 능력이 없어 그런 건데 능력 없는 사람들은 다 퇴근하고 직원들이 고생이구나 싶기도 하고요. 저였으면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일하게 두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너무 안쓰러웠어요. 그렇죠. 그래도 진혁 씨 얼굴 이렇게 보니까 좋네요. 말이라도 그렇게 해줘서 고마워요. 진혁 씨처럼 부하 직원들 생각하는 상사는 별로 없어요. 그냥 일만 끝내면 장땡인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뭐. 그래서 진혁 씨 직원들은 너무 부러워요.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일하지 않게 알아서 척척 잘 해결해 주시잖아요. 신랑은 자신의 회사에서 높은 직위에 있었습니다. 나이에 비해서 빠른 승진을 했던 케이스였는데 어릴 적부터 한 곳에서 꾸준히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전문 기술직을 관리하는 업무를 했기 때문에 중간 관리자로서 여러 가지 트러블도 많아 그동안 교체가 되었던 사람들도 많았다고 해요. 그렇지만 중간 관리자로 열심히 중재를 하면서 지금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워낙 감정적으로도 소모가 많아서 그런지 꾸준하게 하는 사람들이 없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젊으면서 어느 정도 연차가 있는 자신은 능력을 발휘하기에 좋았고 좀 더 일찍 승진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빠른 승진을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알고 있었죠. 진혁 씨는 정말 나이에 비해서 빨리 승진한 것 같아요. 저도 이래저래 승진하려고 노력 많이 했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제가 원하는 만큼 결과를 얻기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아빠만 봐도 어릴 적부터 같은 일을 벌써 30년이나 넘게 하셨는데도 어느 순간 좌천된 것처럼 해외 파견을 나가게 되셔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아, 그래요? 혜미 씨 아버님도 자초는 아닐 거예요. 이쪽 일 하다 보면 아무래도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는데 아버님께서 연차도 있으시고 그러다 보니 책임을 지신 거일 수도 있고요. 해외에 나가 계신 건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곧 들어오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쪽 분야가 워낙 경쟁력도 세고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가요? 예전에는 사실 사회생활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점들이 많았는데 진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빠가 너무 이해가 돼요. 그때도 무슨 사건 때문에 그러셨다고 말하는 걸 들었는데 슬쩍 듣기로는 아빠 잘못은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억울하겠지만 어쩌셨겠어요. 자식도 있고 가장이라서 억울해도 참으셨겠죠. 맞아요. 직장인의 고충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억울해도 참아야 되는 거. 그래도 아버님이 해외로 파견을 가신 거면 그만큼 기술력도 인정을 받으신 거니까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아요. 아버님이 8년 동안 해외에 정착하셨다는 건 그쪽에서도 인정을 받으신다는 거니까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아요. 신랑은 1년여의 연애 기간 동안 꾸준한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저를 배려하면서 생각을 해주었고 한 번도 저와 다투지 않을 정도로 잘 맞았어요. 사실 저는 감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화를 내거나 예민한 상황도 있었는데 신랑은 이런 저에게 잘 맞춰주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승진 때문에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있는 저에게 조언도 많이 해주었고 격려도 해주었어요. 승진이 좌절되었을 때에는 위로도 해주었죠. 그런 신랑에게 신뢰와 안정을 느낄 때쯤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연애 기간 동안 신랑은 엄마를 한두 번 보긴 했지만 아빠는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게 아쉽긴 했어요. 시차가 있어서 제가 아빠와 영상통화를 할 때도 같이 통화를 하지 못했고 한국에 한 번씩 들어오실 때에도 신랑이 출장을 가 있는 적이 많아 만나보지 못했었죠. 아빠한테 예비 신랑 꼭 소개를 해주고 싶은데 너무 아쉽네. 그래도 다음에는 볼 수 있을 거야. 아빠, 나는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 1년 동안 만나봤는데 사람이 진중하고 배려심이 많은 것 같아. 회사 내에서도 평판도 좋은 것 같고 빨리 승진한 거 보면 능력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진혁 씨랑 결혼하고 싶어. 그래도 잘 생각해봐. 연애하면서 잘 맞지 않는 부분은 없었니? 원래 연애할 때는 별도 달도 다 따줄 것처럼 하다가 막상 결혼하면 딴 사람 되는 게 남자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연애하다가 잘 맞지 않는 부분 조금이라도 있으면 바로 그만둬. 그렇게 잘하다가도 한번 잘못되면 냉정하게 뒤돌아버리는 사람들도 많거든. 남자친구가 아빠랑 비슷한 계열에 있다고 했지? 이쪽 계열에 있는 남자들 치고 욱하는 성격 안 갖고 있는 사람은 없더라. 직업이 고되고 위험하니까 순간적으로 화를 내는 것들도 많을 거야. 에이, 그래도 1년 동안 만났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화낸 적이 없으면 말 다 한 거 아니야? 직업적으로는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아무래도 위험한 직종이고 관리자 입장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화낸 적 한 번도 없어. 오히려 화내는 날 달래본 적은 있어도 다퉈도 거의 내가 화를 내는 편이지 먼저 화를 낸 적은 없어. 그래도 오래 사람을 만나다 보면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 않는 본성 같은 게 있으니까 잘 만나보고 결정해. 나중에 아빠가 네 남자친구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네. 이번에 들어왔을 때 한번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출장을 갔다고 하니까 아쉽다. 이름이 진혁이라고 했니? 내가 너무 한국에 있던 게 오래되었는지 이름만 들어서는 생각이 안 나네. 아빠는 남자친구를 만나지 못했던 것을 너무나 아쉬워했어요. 그렇게 아빠가 해외로 다시 가시고 난 후에 신랑이 출장해서 돌아오게 되었죠. 아빠와 만난 이야기를 하니 신랑도 많이 궁금해했습니다. 이번에 아빠가 오시면서 진혁 씨랑 만나게 자리 만들려고 했는데 너무 아쉽다. 그래도 결혼하기 전에 한 번은 만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 맞추는 게 쉽지 않네. 아빠도 다음에 한국 오면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 중간에 진혁 씨 이름 말해봤는데 아빠는 잘 생각이 안 난다고 하셨어. 어깨가 좁아서 사실 아실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 아, 그래? 아마 8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그러실 수도 있어. 그동안 세대 교체도 많이 됐을 거고, 아무래도 그 시간 동안 그만두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너무 많으니까, 이름만으로는 알기 어려우셨을 거야. 나도 그때 당시는 신입이라서 날 알지는 못했을 것 같고, 같은 회사도 아니셨잖아. 아마 그래도 알기는 어려우셨을 것 같아. 그렇지? 벌써 아빠가 해외에 계신 지 8년이나 되었다니. 진짜 시간이 빠르다. 그래도 상견례 때는 오실 수 있을까 너무 걱정돼. 아빠는 아직 비행기 티켓을 못 구했다고 하셨거든. 진짜 이러다가 결혼식 당일 되어서야 만나게 되는 거 아닌가 걱정된다. 아빠는 결혼식 전에는 꼭 보고 싶어 했거든. 연애를 하면서 남자친구는 결국 아빠를 한 번도 볼 수 없었죠. 상견례 때 처음 볼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상견례 때에도
비행기 티켓이 없어 아빠는 들어오시지 못했어요. 겨우겨우 결혼식 당일 비행기 티켓을 구해 예약을 했었죠.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만 한 가지 마음에 걸렸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항상 차분하고 진중한 성격을 보여주었던 신랑이 딱 한 번 전혀 모르고 있었던 행동을 했던 날이 있었어요. 식당에서 직원이 실수로 제 주문을 빼놓고 음식을 내온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어 주문하신 걸 누락한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바로 만들어 달라고 할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했었는데 제가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다른 것보다 빨리 만들어 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아니, 바쁘면 얼마나 바쁘다고 몇 개 안 되는 주문을 누락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직업의식도 없이 이렇게 주문을 빼먹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당신이 하는 일이 주문 받고 가져다 주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런데 자기 일조차 못하면 어쩌겠다는 거야? 사장 당장 불러요. 사장한테 이런 생각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고용하면 안 된다고 말 좀 해야 되겠네. 아,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서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실수한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기분 나쁘셨죠? 제가 대신 음료수 서비스로 드릴게요. 음식도 바로 나올 수 있도록 먼저 조리해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작 음료수 하나로 잘못한 거 무마하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 음료수 하나에 사람 화가 다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건 무슨 생각이죠? 그리고 여기 음료수가 당신 건가요? 어떻게 멋대로 음료수 서비스를 주겠다고 하는 겁니까? 여기 근무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 맘대로 서비스를 운운하다니. 진짜 엉망이네. 저는 신랑을 계속 말렸고 결국 사장님께서 나오시고 난 후에 음식을 모두 서비스로 먹고 나오는 것으로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신랑이 갑작스런 태도에 저는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진혁 씨, 근데 아까 조금 너무 심했던 것 같기도 해. 음식이 누락될 수 있고 그리고 내 거 먼저 조리를 해서 가져다 준다고 했잖아. 그냥 다음에는 주의해달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너무 심했던 거 아닐까? 진혁 씨, 오늘 무슨 일이 있어? 평소보다 조금 기분이 그런 것 같아서 혹시 무슨 일 있었던 거면 집에 가서 조금 쉴래? 내가? 아니야, 별일 없어. 그냥 나는 저렇게 주인의식 없이 일하는 사람을 보면 화가 나서 그래. 음식 서비스로 먹었으니까 뭐 다행이지. 배고파서 급하게 들어간 곳인데 역시 알아보지 않고 들어가면 안 되겠다, 앞으로는. 이렇게 기본적인 서비스 하나 제대로 안 하는 곳 가면 좀 기분이 좋진 않더라고. 진혁 씨, 그래도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음식이 나오는데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내 거 먼저 조리를 한다고 하는데 한 번은 넘어갈 수 있잖아. 전에 진혁 씨 옷에 음식 흘렸을 때는 사실 그냥 넘어가서 이번에 이렇게 화내는 건 나도 살짝 당황스럽긴 하네. 그거랑 지금은 좀 다르지, 혜미야. 이런 일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 거기다가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다면서 핑계대는 거 못 봤어? 이렇게 화내지 않으면 다음에 똑같은 일이 있을 때도 뭐 음료수 서비스를 준다 어쩐다 하면서 그냥 대충 넘어갔을 거야. 그래도 자기 일은 확실히 해야지. 신랑과 만나면서 처음 있었던 일이라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이내 다시 친절한 신랑으로 돌아오면서 제 기억 속에서도 흐릿해지게 되었어요.
결혼을 준비할 때 역시 큰 문제 없이 준비를 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 당일 아빠는 일정에 딱 맞춰서 귀국을 하셨습니다. 아침 비행기로 도착을 하시다 보니 바로 식장으로 오시게 되었죠. 식장에 도착을 한 아빠에게 저는 신랑 얼굴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하나뿐인 사이라고 소개를 하고 난 후 아빠는 사이를 보고 깜짝 놀라셨죠. 신랑 역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빠는 갑자기 얼굴이 빨갛게 변하더니 전기실로 들어가 전기들을 다 박살을 내고 난 후 친인척 지인들에게 결혼식 시설 문제로 취소가 되었다면서 양해를 구하고 모두 돌려 보내셨습니다. 저는 갑작스러운 아빠의 태도에 깜짝 놀랐죠.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결혼식장에서 아빠는 신랑에게 큰 소리로 화를 냈어요. 당신 나 알지? 당신 때문에 8년 전에 억울하게 해외 파견 나가게 된 거 바로 나야. 어떻게 당신 그렇게 나를 만들어 놓고선 내 딸이랑 결혼을 하겠다고? 당신 그때 설계한 거 왜 당신이 했다고 했어? 거기다가 잘못 작업한 책임을 내 탓으로 돌려? 내가 설계한 대로 작업했으면 문제는 일어나지도 않았어. 중간에 당신이 다 바꾸는 바람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니야? 아버님, 진정하세요. 오해하신 것 같은데, 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가 바꾸지 않았고, 오해하신 것 같아요. 그때 그냥 저는 중간 관리자였을 뿐이고, 제가 관여한 건 없어요. 단순히 사원이었던 제가 어떻게 아버님 해외 파견에 관여할 수 있었겠어요. 제발 진정하시고,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얘기? 웃기는 소리 안 해. 내가 그때 일 전혀 모를 거라고 생각해? 그래, 젊은 사람이 승진하고 싶어 욕심내서 내 설계도 가지고 간 거는 다 알고 있었고 이해도 했어. 나는 어차피 30년이나 근무했던 사람이니까. 근데 다음에 문제 생기니까 그 책임을 나한테 돌려? 그때도 그랬지. 지금처럼 자기는 그냥 중간 관리자일 뿐이라고. 그 덕에 내가 가족들이랑 8년이나 떨어져서 오지에서 살았어. 그 생활을 당신이 알기나 해? 아버님,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했던 일 아닙니다. 오해하신 것 같아요.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니 제발 진정하세요. 그때 사건은 제가 관여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결혼식 이렇게 된 거는 제가 다 이해할 테니 아버님 진정하시고. 진정? 결혼식 이렇게 된 거 이해한다니? 무슨 개떡 같은 소리야? 내 딸 당신 같은 사람한테 시집 보낼 수 없으니까 개소리 그만해. 나도 이렇게 가족이랑 떨어지게 만들어 놓고선 내 딸까지 고생문에 들어가게 하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가 그때 해외 파견 안 간다고 했는데도 갑자기 파견이 바뀐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지. 결국 내 입 막으려고 보낸 거 아니었어? 내가 그 증거 찾으려고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렇게 당사자까지 만나게 되니 이제는 다 터뜨릴 때가 된 것 같네. 아빠는 분노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알고 봤더니 8년 전 아빠가 해외 파견을 가게 되었던 이유가 바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빠의 회사는 신랑 회사의 하청 업체였고 실질적으로 사업의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두 진행을 하고 있었죠. 그 중간에 회사를 연결해주는 관리자로 신랑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설계를 아빠가 모두 진행을 하고 제출을 했는데 신랑이 이를 가로채고 자신이 한 것이라 제출을 했던 것이었죠. 그 덕에 사업은 승인되었고 신랑은 이것을 기회로 승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처음에 알고 아빠는 너무나 화가 났지만 하청업체 직원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고 하셨어요. 그때 내가 보내줬던 서류, 그거 결국 탈락했다고 한 거 아니었어? 당신이 그때 우리 회사에 서류 작성해서 제출하면 사업비 제대로 쳐준다고 했었잖아. 그때 고생하면서 설계했더니만 그거 탈락했다고 해서 우리 회사에서 얼마나 아쉬워했는지 아나? 전혀 모르겠지. 근데 당신 그거 당신이 제안한 거라면서 서류 제출했잖아. 우리가 고생해서 만든 설계를 당신이 했다고 가르쳐 놓고선 나중에 딴 말 한 거 아니었나? 아버님, 오해세요. 그거 제가 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만들어서 설계한 거예요. 아버님 서류를 제가 어떻게 받겠어요? 같이 제출했고 그때 당시 제 제안이 적절하다고 해서 선택받게 된 겁니다. 제가 어떻게 남의 제안을 가로챌 수 있었겠어요? 그리고 제가 가로챘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님, 정말 오해하신 거예요. 그래, 그 증거가 없지. 내 머릿속에서 나온 거니까 어디 증거가 있겠나? 그래서 사람 머리 똑같을 수 있겠다 생각해서 넘어갔었지. 결국 그 하청 또 우리 회사에 오게 되었고 시공도 우리가 하게 되었던 거고 근데 설계한 사람이 그거 어떻게 설계한 건지 전혀 모르고 있지 않았나? 그때 내가 이렇게 해야 하는 거라고 말했는데도 내 말 무시하고 자기 말대로 시공하라고 화내던 거 당신 아니었어? 모든 책임 자기가 진다고 해놓고 결국 시공 잘못되니 나한테 다 뒤집어 씌웠잖아. 내가 절대 안 된다고 하니까 다른 업체도 끼워서 진행해놓고선 모두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내가 고집부려 그런 거라면서 주장하지 않았나? 그래 놓고선 양심도 없이 내 탓으로만 돌려놓고선 당신 발 뺐잖아. 아, 그때 뒤 봐준 사람이 저 양반 아니야? 신랑은 사업체에서 이사였던 아버님의 후광으로 단숨에 중간관리직으로 취업을 하게 된 것이었고 해당 사건의 경우에도 신랑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아버님의 입김으로 신랑은 발을 쏙 빼게 되었던 것이었죠. 아빠는 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회사 측에서도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하청업체였던 탓에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없었고 아빠는 해외에 파견 보내는 것으로 사건을 모두 무마시키기로 했습니다. 아빠는 억울하게 해외로 파견을 급하게 나가게 되었고 그렇게 8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던 것이었죠.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신랑에게 파혼을 통보하였습니다. 파혼 통보를 받고 난 후 신랑의 본색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막무가내로 집으로 찾아와 화를 냈다가 물건을 던졌다가 울면서 사과를 했다가 난리통에 경찰이 출동할 정도였습니다. 혜미야, 미안해. 내가 그런 거 아니야. 아버님께서 뭔가 오해하신 것 같아. 설계는 진짜 내가 한 거 맞고 아버님이 하신 거 내가 가로챈 거 아니야. 정말 믿어줘. 우리 신뢰가 겨우 이 정도였어? 나 그렇게 야비한 사람 아닌 거 당신도 알잖아. 우리 행복하게 결혼할 일만 남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진혁 씨, 당장 돌아가. 나 진혁 씨하고 하고 싶은 말도 없고 어떤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그리고 이렇게 집으로 찾아오지 마. 저번에도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서 계속 문 두드리는 바람에 신고 들어왔었잖아. 이렇게 찾아와도 당신이랑 할 얘기는 없어. 어떻게 우리 아빠랑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아빠가 억울해서 증거 찾으려고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기나 해? 근데 아무도 증언도 안 해줬어. 근데 그 뒤에 당신이랑 당신 아버지가 있었다니. 진짜 어처구니가 없다. 그래,
내가 그랬다. 어쩔래? 네가 뭐가 잘나가지고 나를 이렇게 무시하냐? 그래, 내가 그랬다고 쳐. 그런데 이미 8년이나 지난 사건을 뭐 어쩔 건데? 너나 네 아비나 뭐 어쩔 거냐고? 8년이나 시간 지났으면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 자리까지 어떻게 올라왔는지나 알고서 그따위 난리를 피운 거냐? 뭐? 당신 뭐 하는 짓이야? 미안하다고 싹싹 빌어도 모자를 판국에 이따위 행동을 한다고? 당신 미쳤어? 역시 아빠 말이 맞았구나. 당신이 우리 아빠 설계 가로챈 거 맞네. 그동안 나한테 당신 본성 감추느라 얼마나 힘들었니? 그래, 이렇게 끝내는 게 맞겠다. 제발 그만하자. 당신이랑 더 이상은 함께 할 수 없겠어. 혜미야, 미안해. 내가 미쳤었나 봐. 나 당신이랑 꼭 결혼하고 싶어. 제발 부탁할게.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아버님한테도 이렇게 무릎 꿇고 싹싹 빌게. 정말 미안하고 평생 당신이랑 아버님께 베풀면서 살게. 제발 용서해줘. 그래도 아버님 해외 가서 일하시니까 금전적으로는 도움이 된 거 아니야? 진짜 막장이네. 너 당장 내 앞에서 꺼져. 당신이 그따인데 어떻게 그 자리까지 올라갔는지가 신기하다. 아, 맞다. 당신 아버지 후광 덕에 그 자리까지 올라간 거였지? 근데 그거 알아? 당신 아버지도 그 자리까지 가는데 더러운 돈 써왔다는 거. 그거 내가 다 까발린 거니까 그거나 준비해. 제 앞에서도 막장을 보여주는 신랑의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은 함께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아빠 혼자서 열심히 모으고 계셨던 증거 자료들을 저도 함께 수집하게 되었어요. 오래된 자료이기는 하지만 아빠가 처음 설계를 했을 때의 초안과 메일을 보냈던 내역 등을 확인했고 다른 사람들의 증언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나 사업 거래를 하면서 다수의 하청 불공정 거래가 있었다는 증거 자료를 모두 수집하여 신고를 하였습니다. 아빠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고 다짐을 하셨던 것이죠. 불공정 거래로 인한 당시 하도급 대금도 적게 지급을 한 것이 드러나게 되면서 배상 청구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중간 관리자인 남편과 그의 아버지가 지급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이었죠. 조사를 하면 할수록 그동안의 만행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아니, 아빠가 해외 가고 나서도 배상은 아빠 회사에서 진행한 거야? 그거 아빠가 해외 파견 가는 걸로 사건 마무리한 거 아니었어? 그쪽 회사에선 무슨 일 처리를 이따위로 했대? 그래도 아빠 회사에서는 이 사실을 아빠한테 말도 안 했네. 하긴 아빠 알았으면 당장 달려와서 뒤엎었을 수도 있어서 그런 건가? 그랬겠지. 그때도 내가 억울하다고 하소연했으니까. 직원들도 많이 있었고 혹시라도 하청이 끊기면 여러모로 골치 아프니 그랬던 건가 봐. 어쩔 수 없다는 건 알았지만 그 이후로도 참 대단한 집안이네. 그래도 회사에서 자료 줬으니 이걸로 소송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 그쪽 회사에서도 이렇게까지 했던 건 몰랐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아빠 정말 고생 많이 했다. 해외에서도 비행기표도 많이 없어서 오지 못했었잖아. 진짜 중간에 한번 봤으면 이 정도까지 오지 않았을 것 같아서 아쉽긴 해. 그래도 뒤늦게라도 알게 되어서 다행이야. 그래, 이제라도 알게 되어서 다행인가 싶다. 약속한 거 아무것도 지키지 않았으니 벌은 받아야지. 8년이나 지나서 처벌받을 수 있을까 모르겠다. 그래도
아빠가 준비한 증거 자료들이면 충분할 거야. 거기다가 그때 설계, 아빠가 먼저 전달했던 증거도 있잖아. 너무 걱정하지 마. 회사에도 알리고 그러면 답이 있을 거야. 모든 사실들을 증거로 제출하려고 했을 때 신랑은 신고를 멈춰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혜미야, 제발 그 신고 안 하면 안 되겠니? 이미 8년이나 지난 사건이야. 그리고 아버님 오히려 해외에 가셔서 그만큼 경력도 쌓으셨고 돈도 많이 버셨잖아. 시작은 억울하셨겠지만 사실 지금 여기 있었으면 계속 하청업체에서 근무를 하셨을 텐데 그게 더 나쁘지 않았겠어? 왜 그렇게 억울하다고만 생각해? 와, 그래. 가해자는 자기가 한지 생각도 못한다더니만 딱 그 꼴이네. 정신 차려. 이거 법 어긴 거야. 당신네들이 정당히 지급해야 하는 돈을 중간에서 꿀꺽 한 거라고. 아직도 이해 못한 거 보니 멍청하네. 근데 이 사실 당신네 회사에서는 알기나 해? 당신이랑 당신 아버지가 한 일이라는 거 알게 되면 회사 측에서도 난리일 텐데. 여기 와서 이렇게 빈다고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한 거야? 혜미야, 제발 그러지 마.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크게 만들지 말자. 내가 당신이랑 당신 아버지한텐 보상 두둑하게 할게. 제발 이거 사건으로 크게 만들지 말고 해결하자고. 내가 미안해. 근데 신고하면 우리 진짜 나앉게 되는 거야. 그때 되면 나 가만 안 있을 거야. 그러니까 제발 신고하지 마. 이 와중에도 가만 안 있을 거라고 하는 걸 보니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당신 정신 차리려면 멀었다. 난 이미 결정했고 마음 바꿀 일 없으니까 당장 사라져. 더 있다가는 하루도 지체하고 싶은 생각 안 들 것 같으니까. 저는 아빠가 준비한 자료들을 가지고 보고를 했고 불공정 거래로 신고도 했습니다. 당시 공사 시공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빠 회사인 하청업체에서 모두 배상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죠. 결국 모든 증거들이 원청 회사의 잘못으로 인정이 되면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신랑의 회사에서는 신랑과 신랑의 아버지 모두 징계를 내렸습니다. 시골 회사로 좌천되었다곤 하지만 사실상 잘린 거나 마찬가지라 하더라고요. 아빠는 해외 업무를 무사히 정리하시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동안 못 나눴던 이야기들도 나누면서 요즘은 가족들끼리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아빠가 아니었다면 저는 상도덕도 모르는 집안으로 시집을 갈 뻔했던 것이었죠. 오랫동안 고생하면서 일하신 아빠에게 앞으로는 효도하면서 살려고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한 날 되시길 바랄게요.